네, 오늘 코인 트렌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명사 초대석으로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민 인디콘 리서치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국은행 금리 인하 계속해서 국내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어제는 0.25%포인트 베이비컷을 단행을 했었죠. 아무래도 좀 원화 약세를 유발을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내외 거시 상황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네,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인하를 했고 그리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좀 저성장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낮고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202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는 좀 경기 둔화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이후로 4년 연속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아주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내수의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경제 전망까지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런데 뭐 올해 아주 경제가 이제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내년 정도에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 경제는 4년 연속 경기 둔화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되면 좀 경기 회복을 좀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측면에서 좀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관건은 역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신시장의 어떤 수출을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내수로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촉진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개혁,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신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의 좀 드라이브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내수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좀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첫 질문을 매크로 질문으로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시기로 한눈에 좀 한국 경제의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미국 쪽으로 옮겨보기 전에 간단한 저희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디콘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했고, 뭐 제가 이제 창업한 회사는 매크로 중심으로 보는 이제 독립 리서치 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정말 이 간밤에 정말 엎치락뒤치락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가장 큰 정책은 뭐 관세 정책이었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엄청난 상호 관세를 전 세계 대상으로 좀 부과를 했고 지금은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위법하다라는 것들이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이제 관세의 어떤 그런 부과를 좀 끌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 정책의 관세가 아주 강하게 부과가 되고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경우에는 뭐 저희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불확실하고 어두운 요인이었는데 좀 이게 제동을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립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약화가 되게 됐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은 아주 단계별로 강하게 추진이 될 계획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돼서
그 크립토 정책이 약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좀 그 기대감이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만 밤사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부쩍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해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흔들림에 그칠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 위험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되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테크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새로운 그 산업의 그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의 어떤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미스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게 되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위험 자산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주 나스닥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었을 때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같은 뭐 안전자산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금리가 뭐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좀 그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안전자산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 자산이 좀 그 조정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안전자산이 그 채권 같은 경우가 그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뭐 경기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순환적인 관점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이제 이런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투자 쪽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같이 가져와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단 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 K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정책으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사실 뭐 STO 관련 논의들이 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뭔가 시원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대선을 통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좀 상당히 있다고 보실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논의가 전무했었던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워낙에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이제 대선 토론 과정들 속에서 뭐 그 USDT라든지 USDC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오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대선 주자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측면들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은 뭐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우리에 대한 그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많이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는데 미국의 크립토 정책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행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략자산 비축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미국을 뭔가 이해를 해야 그 이외의 국가들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크립토 정책 지금 기조로서는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크립토 정책이 사실 그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ETF, 그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서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작년 7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이 강세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친 크립토 정책을 발표하게 됐었을 때 이제 아주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크립토 정책이 결국은 크립토 시장의 그 주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크립토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구도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그 기존 전통 금융시장의 허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의 이제 그 자본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굉장한 좀 그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의 새로운 어떤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미국이 조금 더 리드해 나가겠다. 그래서 삼각,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워싱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융 패권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도고,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피트 21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Financial and Innovation Technology 21st Century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법안.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통과되도록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크립토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제 자본 조달,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제가 간밤 사이에 또 뉴스를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경제력을 높이는 힘이다. 이게 또 오히려 가상자산이 달러를 좀 약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달러의 패권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가장 우월한 어떤 그런 힘 같은 걸 꼽자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달러가 전 세계 유일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금융 패권을 그런 유지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미국을 추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EU나 이런 것들을 결성하고 유로화를 그 통일시키면서 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분권화된 글로벌 경제에서 분권화된 이제 통화 주권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같은 경우를 더욱더 국제화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그 격차를 유지시키면서 달러와 기축성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금융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있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국경을이나 이런 것들의 구분 없이 나타나는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였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그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이나 통화 체제를 강하게 하는데 충분한 보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담겨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게 이제 골드였다면 그걸 새롭게 비트코인으로 좀 약간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뭐 무리가 아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지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사상 최고가를 갔다, 뭐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서 나왔는데 역시나 좀 고점 저항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실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현재 하락세가 쭉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은 이 강세 주기는 주로 2년이었어요. 2년. 그래서 보면은 경험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어떤 강세장은 2년 주기를 띄었었는데 짝수회에 시작해서 홀수회에 끝납니다. 그래서 짝수회 시작해서 홀수회 끝나서 보면은 2012년, 2013년 이때 강세장이었고,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 강세장이었고,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강세장이었고, 2020년, 2021년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024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그 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강세장이 높아졌고 이제 지금은 올해의 어떤 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그 긍정적인 요인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친크립토 정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한 번 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뭐 그런 일반적인 자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윤곽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과거의 어떤 그 강세장의 패턴대로 한 2년 정도의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정책적으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걸 밀어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발언이 약간 이 이슈가 꺼질만 하면 추가적인 발언을 좀 내뱉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금방 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랑 장기적인 관점이랑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 이제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 이제 저 같은 분석가들은 굉장히 길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를 사실은 이코노미스트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맞추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는 보게 되는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자산 배분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뭐 채권, 뭐 현금, 주식, 뭐 이런 부동산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어떤 자산 배분 대상으로 크립토를 저는 뭐 5%든 10%든 15%든 좀 배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드리는 근거는 제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기 때문인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립토 시장은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륙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립토는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제 작년까지 2023년 정도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주요한 크립토가 자신의 어떤 존재 기술이나 자산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입증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파일럿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올해가 저는 이제 테이크오프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것이 그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미국을 주시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크립토 시장이 제도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주요 그 테이크오프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제 고공 비행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요 기간이 저는 한 2030년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크립토 시장을 자금 조달 시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활동, 금융 시장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 뭐 21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은 결국 크립토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착륙을 해서 뭐 이 크립토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장기 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늦지 않았고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그 우량한 프로젝트들을 좀 검증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단계가 다 있네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서 고공비행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